부모가 분연이 일어나죠. 분연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문제의 상황 속으로 막 들어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요. 해결해놓고 아이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엄마에게 뭘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색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약간 화실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린 것보다 조금 더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회복적 정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워드 제어 박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저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워드 제어 박사가 이야기했던 피해자를 돕는 그 이웃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을 돕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 이 방식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구조자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자 유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유형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자녀에게 문제를 듣지요. 그러면 부모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자녀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분개하고 또 자녀가 겪은 일에 대하여서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일인 양 막 분을 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부모가 분연이 일어나죠. 분연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문제의 상황 속으로 막 들어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요. 해결해놓고 아이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엄마에게 뭘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뭐 공감하거나 아이를 충분히 그 이야기를 살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한마디도 얘기 없어도 부모가 학교에 전화하고 부모가 어떤 상황에 다 대처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조자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가 적대적 조력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적대적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마치 내가 문제를 경험할 때의 그 기분 나쁨, 이 감정적으로 너무 싫은 느낌이 되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누구를 탓해야 되는데 탓해야 될 대상이 바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막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죠. 아이가 어디 가서 무릎팍이 깨지거나 아니면 축구하다가 놀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그걸 하든지 뭔가 대처를 했을 텐데 아이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호자 그런 얘기하죠. 왜? 다리라도 부러져서 오지 그래. 이런 방식의 더 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늘 그랬지. 축구하지 말라고. 엄마가 늘 그랬잖아. 너 걔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걔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무릎을 다친 것이 지금 본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쏙 빼놓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것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표출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님은 아이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될 텐데 물병을 꺼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물병을 가져올래? 꺼내올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물병이 썩어. 물병 꺼내오라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 이게 바로 적대적 조력자, 돕긴 돕는데 욕을 하면서 돕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력한 조력자라고 얘기해요. 이 무력한 조력자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어떤 친구랑 갈등을 겪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누워요. 그래서 이거 감정을 감당 못해서 자기가 알아눕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조력자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무력한 조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옆 동네에 사는 어떤 동생이 와서 이 엄마의 동생이죠. 엄마의 친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근데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엄마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겠다 라면서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공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그 언니, 이 엄마가 없어졌어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이 언니라는 분이, 이 엄마가 그 동생분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이? 다음부터는 언니한테 얘기하지 않을게.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는 알아눕더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이 무력한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몰입하면서 자기가 알아듣는,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네 번째, 어떤 조력자냐면 이제 적극적 조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 조력자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아이보다, 우리가 선을 딱 그려놨을 때 아이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몸을 트는, 그러니까 내가 몸의 방향성을 봤을 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공감하고 아이에 대해서 내가 경청하고 아이가 에너지를 내어서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돕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조력자가 적극적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 조력자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대신 아파하고 뭔가 자기 삶에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이가 점점 쪼그라들게 만드는, 아주 줄어들게 만드는, 탄력성 없게 만드는 모습이죠. 실제로는 아이가 자기의 힘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든 없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나에게 어떤 욕을 했어, 어떤 괴롭힘을 나를 때리고 갔어.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못했어 라고 그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할까요? 혹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내서 그 아이 부모에게 막 전화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의 해결점을 원하는지 아이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나면 아이는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아이의 한계점도 있을 테니까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런 과정이 아이에게 서로 소통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돕는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일러 바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배움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적극적 조력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지 그 네 가지의 방식을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했던 하워드 제어 박사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황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대응 방식을 우리가 마음에 익히고 또 연습해서 계속 아이들과 행복한 과정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